안녕하세요. 오무양봉 1년 숙성꿀 입문편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면 지난번에 8월 10일 날 내검을 했으니까 11일 만인가요? 11일 만에 이제 살펴보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벌통은 9월 말에 꿀을 뜨기로 했는데, 저의 벌통, 봉장에 있는 벌통에 있는 꿀은 요번 주 이제 드디어 1년에 한 번 뜨는 꿀을 요번 주 토요일 날 채미를 할 거예요. 저희 공방에서 채미를 할 건데, 혹여나 뭐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꿀 맛도 좀 보시고, 제가 만든 술이나 꿀 발효 음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무료로 다 드실 수 있으니까 괴산 여행차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벌통을 이제 볼 텐데, 지금 벌통을 보는 거는 특별하게 의미는 없어요. 이건 이제 9월 말까지 계속 둘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중간 과정을 이 유튜브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내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층에 봉개된 먹이장을 내려줬고, 2층에는 먹이장이 또 일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리고 지금도 봤더니 여기가 이제 산속이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늘이거든요. 그늘이어서 여기가 좀 시원해요. 시원한데 햇빛이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딘가에서 꿀을 많이 물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이제 손살같이 나가는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꿀을 물어오고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전히 감로꿀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나무가 이제 꽃대가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꽃들도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꿀이 많이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맨 위층에 있는 거는 5월 18일 날 그대로 똑같죠. 11일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1년에 한 번 꿀을 뜨면 무밀기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뜰 꿀이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양봉을 하는 분들은 꿀을 얼만큼 뜨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벌을 건강히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꿀의 양이 얼만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여전히 그대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한 반쯤 정도는 이렇게 먹었죠. 이건 5월 18일 날이니까 이거는 다 아카시 꿀일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먹고 저장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 꿀을 뜨면 아마 아카시 꿀일걸요? 그쵸? 그대로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맨 위층에 있는 이제 이것도 1층으로 내려주거나 이제 먹이장이 있던 것들 있잖아요. 4월 달에 먹이장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이제 먹이로 소모가 됐을 거, 소진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2층에 있는 여러 가지 꿀들이 이제 섞인 꿀들을 우리가 채미를 하기 위해서는 2층에 있는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고 1층으로 이 중에 하나를 또 내려줄 수도 있어요. 2층에 있는 먹이장 일부를 또 내려줄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꿀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다 먹어 치웠겠죠. 3층에 있는 애들. 여기는 많이 먹었네. 그렇죠. 지난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동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벌들이 먹어요. 얘네들 먹이니까. 자, 빼내고. 그 다음에 2층은 뭐 거의 다 5월달, 6월달 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좀 이따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도 5월 18일 날이라고 되어 있는 꿀인데 일부 먹었죠.
여기도 일부 이렇게 먹었고,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5월 11일 날이니까 아카시아가 막 피었을 때. 근데 또 많이 먹었죠? 먹었는데 얘네들은 조금 꿀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꿀 색깔이 조금 다를걸요? 여기는 위에는 아카시아인데 여기는 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것들은 먹고 여기에다 또 뭔가를 저장을 했을 건데 그게 이제 7월달, 8월달 꿀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날짜는 여기 5월 11일 날로 돼 있지만 우리가 계속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위에는 아카시아 꿀인데 그 다음에 꿀, 그 다음에 꿀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아래는 이제 먹었어요. 먹고 여기도 층위가 또 있죠. 층위가 있어요. 위에 층위하고 아래 층위하고 다르고, 이걸 햇빛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춰보면 또 달라요, 색깔이. 그다음에 얘는 6월 27일 날이라고, 6월 27일 날 넣어준 건데, 뭐야? 여기 번개봉판이 있지? 헐. 왕이 위로 올라왔나? 잠깐만요. 왕대는 이거는 이거 왕대를 달았네? 위에다 왕대 큰 걸 달았는데 그냥 제가 떼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분봉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번개봉판이 있지? 정말 2층에 여왕벌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여기는 가볍습니다. 혹시 예전에 번개봉판을 위로 올려줬나? 산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산란은 돼 있지 않아. 이거 위로 올려줬나 보다. 제가 생각을 잘 못했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거 위로 올려줬을 거예요. 위로 올려줬네. 그리고 2층에 있는 먹이장을 하나 내려줬었죠. 그랬네. 이따가 그 먹이장을 또 얼마나 소진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란이나 이런 것들은 돼 있지 않고 여기도 다 먹었어요. 먹었죠. 옛날에 잔뜩 이제 꿀이 가득했던 벌집인데 얘네들이 먹고, 이런 애들은 그냥 남겨있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꿀 색깔이 다르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렇게 꿀 색깔이 다르잖아요. 화면으로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조금만 이렇게 당겨볼까? 아이고. 꿀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꿀을 뜰 거예요.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꿀입니다. 이거 5월 11일 날.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옅은 색, 아마 벚꽃꿀은 아카시아 꿀일 거고, 그 다음에 찔레꿀일 거고, 요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꿀들을 우리가 무지개꿀이라고 하죠. 얘도 한번 보면 묵직하네. 여기도 이 아래는 일부는 먹었지만 여기 위에는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9월달 꿀이 여기에는 이제 날짜는 5월 11일 날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면 9월달에 들어오는 꿀들은 요 아래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짜를 여기다 따로 적는 건 아니었지만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북나무 꿀이라든가 들깨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을 하면서 요 한 장에 여러 가지 꿀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한 장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내검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 이렇게 먹었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9월달 꿀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네들이 먹고 또 저장할 만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봄에 들어왔던 얘도 5월 11일 날이네. 5월 11일 날 넣어줬던 꿀이니까 봄 꿀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 여름꿀이 요만큼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이제 꿀을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두셨다가 9월 말에 꿀을 뜰 때 사실은 9월 말에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북나무 여기 군락지라고 그랬으니 북나무 꿀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아래까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아주 좋은 꿀이 되는 겁니다. 우와, 이건 너무 무겁다. 여기도 아래 좀 먹었죠? 이렇게 먹고 나서 또 여기다 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먹고 저장을 하고 먹고 저장을 하고. 2층 꿀장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인지 어느 정도 양이 남아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여기도 끝에 조금 먹었고 이런 정도. 됐습니다. 그럼 또 이제 1층을 살펴봐야죠. 무거워. 지난번에 왔을 때 말벌이 엄청 많던데 여기 벌 배우시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말벌을 잡아주나? 말벌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벌은 아침 저녁으로 말벌들이 오죠. 데리고 말벌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로 옵니다. 그래서 말벌을 잡을 때 아침에 한번 들르고 저녁에 한번 들르고. 아직은 장수 말벌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장수 말벌은 좀 더 추워지면 추석쯤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수 말벌이 나오게 되죠. 장수 말벌이야말로 무서운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을 잡아줘야 돼요. 모기장 내려준 거를 안 써놨나? (4월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내려졌죠. 그리고 얘는 개미산 처리를 한 1층입니다. 개미산 처리를 3주 정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진드기가 어느 정도는 좀 감쇄가 된 상태,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벌이 좀 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군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꿀을 뜰 때쯤 되면 이제 망한 벌통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미산 개를 하면서 좀 덕을 보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산란을 했네요. 산란을 하고 왕대가 있어. 여기 충판이에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는 볼 수 있으니까. 먹이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볍고 화분이 없는 상태네요. 화분이 사실은 지금 화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화분을 얘네들이 가져오기도 하는데 요즘에 주황색 화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져오기도 하는데 지금 화분을 지원해 주면 산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원래 첫 번째 장이 화분 저장 벌집이잖아요. 근데 화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벌통은 지금 화분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벌통입니다.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른 벌을 이제 키우는 벌통들은 화분떡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화분떡 엄청 먹어요. 여기 광이 있죠? 흑광이네. 보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죠. 흑광이 원래 산란력도 좋고 순하고 그런다고 하죠. 이렇게 이 정도면 뭐 각산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란이 잘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란이 이 정도 되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름인데 이 정도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이죠. 여름에는 더워서 애들이 보통 밖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육아에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산란을 하더라도 가운데 조금 한대거나 한쪽 귀퉁이 한대거나 이제 그런 식인데 얘네들은 산란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 이렇게 지금 산란이 돼 있어요. 산란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충판이고 여기도 끝까지 돼 있고
아주 양호하죠. 이 정도면 걱정할 게 없죠. 2층 3층에 먹이 있겠다, 뭐 왕 건재하겠다, 그 다음에 진드기는 어느 정도 구제를 해서 뭐 걱정이 없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벌들이 알아서 크는 겁니다. 여기다 화분을 저장을 했네. 노랗게 보이죠. 여기다 화분을 이만큼 저장을 했습니다. 화분 저장을 했고, 여기는 산란이 다 돼 있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이 정도면. 바뀌었네. 화분을 저장하는 장소가 4번 여기다 이제 먼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했다 또 이쪽으로 옮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1번 장에다가 얘네들 산란도 하고 막 그러면서 화분을 저장하는 장소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먹이장 넣어준 거예요. 먹이장이 아니라 지난번에 위에서 내려줬던 거, 먹이로 먹어라 해서 긁어줬던 거 있죠?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때 뜨거워. 그때 가득 꿀이 많이 들어있었던 봉개봉판이었었는데, 봉개봉판이 아니라 봉개꿀장이죠. 봉개꿀장이었는데 다 먹었죠. 이 정도는 먹습니다. 열흘 만에 요거 한 장 정도는 다 먹어요. 이렇게 먹었죠.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기도 가볍고 산란이 다 돼 있어요. 산란이 돼 있고, 여기는 화분이 조금 있고, 이렇게 봉개봉판이 있고, 내용이 아주 좋죠. 여기 봉개봉판이 아닌 부분은 여기는 화분입니다. 화분. 흑광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벌들이 까마잡잡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약을 안 하고 자연양봉을 하더라도 이렇게 벌을 키울 수 있으면, 그리고 무밀기를 지나서도 꿀을 이렇게 남길 수만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농약을 하면서 진드기를 구제하고 각종 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봄부터 봐왔지만 여기는 진드기 말고는 어떤 병증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증세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레 겁먹고 미리미리 뭐 방제한다고 그러면서 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벌이 크면 되잖아요. 자연성을 회복해서 꿀을 먹으면서 자연성을 회복해서 면역력도 높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지 않고 농약을 안 해도 되고. 다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진드기였는데, 진드기는 밖에서 우리가 한번 구제를 개미산 갤로 한번 구제를 한 거를 일종을 바꿔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바꿔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월, 5월, 6월까지 진드기 구제를 안 하고 그대로 뒀었죠. 6월 말인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을 겁니다.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부터 진드기 구제를 한다고 일침을 바꿔주고 그렇게 했을 건데, 이거는 되게 가볍네요.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1층에 또 하나의 꿀장을 또는 어기장을 하나 내려주면 좋은데, 사실은 아카시아 꿀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꿀을 먹지 말고 아카시아 꿀을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아까 3층에 있었던 아카시아 꿀 있죠. 그거 한 장 내려줄 거예요. 자, 요거를 한 장을 내려줄 겁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긁어서 내려주고, 이걸 소비함으로써 다른 최근에 들어오는 꿀들을 소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꿀의 양이, 다양한 꿀의 양들이 적절하게 섞이는,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얘만 남아요. 3층에 있는 얘만 나오면 사실은 1년에 한 번 뜬 꿀을 하더라도 아카시아 꿀만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위층에 있는 봄꿀을 아래층으로 내려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여름꿀이라든가 늦봄에 있는 꿀들이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긁어서 지금 이런 꿀들을 막 떠서, 지금이 아니죠. 여름에 이제 처음에 아카시 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봉개되면 이제 봉개됐다고 해서 꿀을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꿀을 판매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봄에 아까시 꿀을 놔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약성이 다른 꿀들에 비해서 꿀들에 비해서 약성이 좀 덜한 아까시 꿀은 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꿀은 사실은 음식에 넣어 먹는 꿀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약성이 좋은 꿀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식에 넣어 먹는 꿀로 이걸 쓴다는 건 물론 비싸기도 해서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 넣어줄 때는 가운데로, 지난번에 우리 넣어줬던 것처럼 가운데로 넣어줘야 먹이로 소모를 얘네들이 하게 돼요. 지난번에 넣어줬던 거 애들이 먹었잖아요. 여기다가 써줄게요. 8월 21일 날 내려준 먹이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몇 장이에요? 9장이지? 9장으로 그냥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서히 산란을 이제 더위가 물러가면 우리가 9월 10일쯤이 백로잖아요. 백로 때 이제 왕성하게 9월 초부터는 왕성하게 여름에 비해서 뭐 봄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 비해서는 왕성하게 산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8장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장 올리고 한 장 내렸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9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산란권 확보. 이렇게 하면 내검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자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거로부터 응용도 많은 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벌통은 9월 말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관행양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양봉법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잖아요. 벌 키우는 게 똑같고, 그리고 설탕을 주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다 설탕 먹인 꿀이라고, 우리나라 꿀은 설탕 먹인 꿀이야 라고 인식도 되게 안 좋잖아요. 싼 꿀이면서 설탕 먹인 꿀이다, 좋은 꿀은 외국 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건 양봉가들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좋은 꿀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양봉가들이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양봉법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는 명품 꿀이라고 하는 거,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이나 그리스의 아티키 꿀처럼 명품 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려가면서 소비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꿀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양봉가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괴산에서 이걸 시작을 했고 하고 있고 아직 안 망했고 그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무양봉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8년 동안 계속 벌을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도 벌이 좀 많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지금까지도 벌이 한 통도 안 죽었어요. 물론 내년 봄에 봄벌 깨우기까지 가봐야 이제 알겠지만 지금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8년 동안 벌을 키우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오무양봉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해 정도는 또 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벌통을 한 통도 죽이지 않은, 진드기 피해 때문에 벌통을 한 통도 죽이지 않은 그런 원년이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8월 말이라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올 정도 더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미리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좀 관심과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괴산에서 저희 공방에서 꿀뜨기 체험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꿀 맛도 좀 보시고 경험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